교재 242쪽입니다. 자, 거래계약서 242쪽, 법제 26조, 조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제 26조, 제1항, 개업공사는 밑줄이죠.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 밑줄이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의 밑줄이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밑줄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밑줄 긋고요. 밑에다가 5년이라고 메모하시면 돼요. 5년.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하라는 얘기입니까? 5년.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2항 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5조 4항이 뭐냐 하면요,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규정이에요. 그게 서명 날인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자, 그럼 거래계약서 보겠습니다. 이 거래계약에 대한 개념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는데, 갑과 을 사이에,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등등등 이러한 계약이 성사가 되는데, 요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요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거래계약이라고 불러요. 이게 거래계약이라고.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게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중기계약. 이걸 중기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래계약을 공부했고, 오늘 중기계약을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거래계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개업공사는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데, 이 계약서를 우리는 거래계약서라고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밑줄을 쭉쭉 긋은 게 바로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개업공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작성 교부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부담하는 의무고, 소공은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핵심 중개의 세 가지, 확인 설명, 설명서의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 세 가지는 개업공사의 의무고 소공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중개보조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작성 시기는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개 완성 시기 집어보고 가야 되죠.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은 계약의 체결 시점이다, 아니면 잔금 시점이다. 당연히 체결 시점이죠. 체결됐을 때 계약서를 쓰지 잔금 시에 작성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 완성은 분명히 계약의 체결이 맞습니다. 계약의 체결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느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표준서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의 문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인데 왜 법정서식이 없을까? 왜? 거래계약서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표준서식을 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거 서식 없다는 거 엄청 잘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는 걸 꼭 명심을 해두시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요, 이 거래계약서 우리 공인인증사협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해주고 있어요. 이 서식을 일부 보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서식 없고요, 사서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 그럼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나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해줘야 되고요. 이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요,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꼭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나중에 두 문자 따서 암기 전부 다 할 겁니다. 그럼 일단 거래계약서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누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무조건 들어갑니다. 다음에 물건의 표시,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다 들어가죠. 그래서 물건의 표시 들어가야 되고요. 계약일자, 계약서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래금액 들어가죠. 이 거래금액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거래 금액이냐 거래 예정 금액이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거래계약서니까 당연히 거래금액이에요. 근데 이걸 슬쩍 거래 예정금액으로 바꿔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거래금액이다. 당연한 얘기고 그 지급일자, 계약금 그 지급일자, 중도금 그 지급일자, 잔금 그 지급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고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물건의 인도일시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의 탄력을 받으면 왜 계약서에 인도일시가 들어가는지 짐작을 하게 되는데 그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세공과금이 전부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인도일시가 다 들어갑니다. 그럼 물건의 인도일시는 통상적으로 잔금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잔금시와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인데 이 권리 이전의 내용은 주로 제목에 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별도로 이제 기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이 있으면 이걸 이제 기재하게 돼 있고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조건 기한을 당연히 기재해 줘야 됩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조건 기한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계약서에 꼭 기재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확인설명서를 하도 안 주고 버릇하니까 아예 계약서에 이거 언제 교부했는지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통상적으로 계약일자와 거의 일치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설명서와 계약서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일자와 거의 일치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약정 내용이 있으면 약정 내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그래서 뭐 담보 책임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 그럼 그런 특약을 전부 다 기재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거래계약서 필요적 사항이에요. 그러면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필요적 사항 9가지가 이건데 여기에 중개 보수 같은 거 쓰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요적 사항을 다 봤고요. 이제 계속 갑니다. 그럼 거래계약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 몇 부 이상을 작성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역시 3부 이상이겠죠. 3부 이상을 작성하여 쌍방교부예요. 공동중개시는 4부가 작성되는 거죠. 4부가 작성되고 쌍방 모두에게 줍니다. 그리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관하는데 보존은 보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몇 년 보존하라? 5년. 서류 보존 다 나왔어요. 3가지.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이에요? 3년. 확인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그래서 335예요. 335.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다. 돈이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5년 동안 보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만 전자계약을 했대요.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자동 보관이 돼버립니다. 전자계약 되면. 그래서 이때는 별도의 보관음과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부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한 다음에 한 부는 보관하는데 여기에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술 주의하라고 했는데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이었고 거래계약서에도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래서 잡필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 둘 다 하는 겁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잡필을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이게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누가 해야 되냐면 당연히 개업공사는 해줘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더하여 중개행위를 한 우리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과목에서 서명 및 날인 서류 있지 않습니까? 2가지거든요. 다 나왔어요.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이에요. 개업공사와 중개인이 한 소공이. 거래계약서도 서명 및 날인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과목에서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2가지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나머지 전속중개계약서, 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다 요거만 서명 및 날인이다. 요 2가지. 그리고 중개행위 한 소공 있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서류도 2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이 소공은요, 다른 서류에는 아예 서명 및 날인의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 서명 및 날인 요것도 아주 잘 묻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을 거짓된 내용으로 쓰면 안 되겠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 이걸 이중계약서라 합니다. 이중계약서도 작성 금지돼 있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